자, 이제 이번 시간은 교재 108페이지서부터 한번 37번서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건 키워드를 보니까 토지이동 신청 지적정리 이렇게 묻는다는 건 지금 둘째 시간에 배웠던 토지이동의 전체 얘기를 갖다가 지금 묻고자 한다는 거죠. 자, 갈게요. 1번. 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토지 분할을 신청해야 된다. 분할 사유가 4가지가 있었죠. 그중에 한 필지 일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는 60일에 신청 의무 부과한다라는 지문 5. 2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됐대. 그러면 정정이죠.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되었으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직권 정정할 수 있다. 5. 3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 변동 등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할 때는 소유자 정리결의서를 작성해야 된다. 자, 5죠. 이거는 이제 이 얘기입니다. 지적공부 정리결의서라는 게 뭐냐면은 자, 지금 토지이동 사유가 생겼고 그러면 그에 따라 지적공부라는 걸 정리할 때 지적공부 정리하고자 한대요. 그럼 지적공부 정리할 때는 2가지로 정리해야죠. 토지의 표시 그리고 토지 소유자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이 가죠. 자, 그러면 토지 표시를 정리할 때는 토지 이동 정리결의서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할 때는 토지 소유자 정리결의서 자, 지금 그러면은 37번에 3번은 지금 토지 소유자 변동사항이 생겼으니까 토지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서 정리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써놨고, 맞죠? 그 다음에 4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신규 등록은 제외에 따른 토지의 표시 변경에 따른 등기 촉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5. 자,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지적공부 정리를 그럼 다 해놓고 나서 지적공부 정리하고 나서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 촉탁한다는 겁니다. 등기 촉탁하는 것은 지적공부 정리하고 나서 등기부 정리해달라고 지적소관청에 관할 등기서 요청하는 걸 등기 촉탁이라고 하죠. 그러면 뭐에 대해서 등기 촉탁의 대상이 되느냐 하면은 요거 정리했을 때가 등기 촉탁의 대상이 됩니다. 단 이거 정리했다 하더라도 등기 촉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죠. 신규 등록은 제외. 그럼 나머지 토지 이동 정리계, 토지 표시에 따른 토지 이동 정리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적공부에 토지 이동을 정리했을 때는 다 등기 촉탁하여야 한다.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신규 등록서부터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축적 변경,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등록사항 정정을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데 그랬으면 모두 다 등기 촉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뭐만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신규 등록은 제외. 왜냐하면 정리할 등기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째, 이때는 또 절대 등기 촉탁 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토지 소유자 변경사항은 지적공부 정리할 때는 등기 자료 넘어와야 지적공부를 정리하죠. 그럼 따라서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등기 촉탁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구조를 또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37번에 4번 지문 해결. 5번. 자, 정답이 되려면 5번이 틀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틀린 거 아닌가 확인해 보죠.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 완료 통지서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틀렸구나, 기간 냈구나, 15일이죠. 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내용을 통지해야 된다. 자, 그 얘기는 등기 촉탁하고 나서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 촉탁하고 나서 땅 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내용을 통지해 줍니다. 그러면 지적정리는 통지해 주는 건 소유자에게 이제 통지하는 건데
요 통지를 갖다가 해야 되는 시기를 물어본 겁니다. 통지 시기는 자 갑니다.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는 등기 완료 통지서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등기 촉탁이 필요 없는 경우는 지적공부 정리된 날로부터 7일. 이렇게 구분이 됐죠. 그러면 등기 촉탁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기간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등기 촉탁하고 났으면은 등기 촉탁에 따른 등기소로부터 구청에 등기완료 통지서가 접수가 되었으면 등기완료 통지서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인데 지적공부 정리하고 나서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지적공부 정리하고 막바로 통지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촉탁이 필요가 없는 경우는 밑으로 가는 거겠죠. 지적공부 정리한 날로부터 7일 이 구조로 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번 X. 자, 그 다음에 이제 풀어보실 게, 자, 뭐를 보느냐. 예, 41번. 넘겨보세요. 토지의 조사 등록이 나오네요.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첫 시간의 첫 주제였습니다. 토지 조사 등록 주제는 제가 첫 시간 주제로 첫 번째 주제로 이걸 꺼냈죠. 이게 원래는 교재 첫 페이지에 나와야 되는 주제입니다. 64조 법조항인데 토지 조사 등록할 때 이제 얘기 한번 풀어볼게요. 틀린 거. 1. 국장은 모든 토지의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조사 측량해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5. 2.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경계의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는 소유자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의 결정. 5.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 5. 그 다음에 3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는 때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돼. 그런데 X가 되네 드디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 나오면 승인하고 동그라미 반지축 암기하시면 된다 그랬죠.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할 때는 반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니까 시도지사 승인이 빠져야 맞지 이렇게 읽어나가시면 돼요. 자, 그다음 4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에 따라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할 때는 토지 이동 조사부에 토지 이동 현황을 적으면 되고. 자, 됐습니다. 그다음 5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하면 되고요.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43번 요거는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 특례 문제를 해놨는데 43번하고 교재 넘겨보세요. 44번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한 문제는 만든 거 44번은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가 더 풀기 좋아요. 그럼 43번 여러분들 해결해 보시고 44번을 제가 해결해 드려 볼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 특례라고 부르는 거 특례. 자, 그럼 뭐가 있으면 특례가 적용되냐면 토지개발 사업을 끝마친 지역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토지이동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특례 첫 번째 갈게요. 자, 토지이동 신청은 토지 소유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특례가 적용될 때는 토지개발 사업을 완료한 지역에 토지이동은 절대 소유자가 신청할 수가 없고 해당 사업을 시행한 사업 시행자만이 토지이동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특례 이렇게 부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토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자, 토지이동이 있을 때 말고 토지개발 사업을 하면은 공사를 한단 말이야. 그럼 공사 각 진행 상황을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공사 들어가면은 착수 신고라는 걸 할 것이고 공사 바뀌면 변경 신고라는 걸 할 것이고 공사 끝마치면 완료 신고라는 걸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토지이동 시기 아셔야 돼. 언제 토지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지. 토지이동 시기는 공사 준공된 때. 토지개발 사업 공사 끝마쳐진 때죠. 자, 이때를 토지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법에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마지막 자, 주택건설 사업일 때 공동주택 얘기하는 거지 뭐. 그러면
자, 공동주택 건설 사업일 때 공사 끝마치면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사업 시행자가 파산, 부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럼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라고 해놓고 사업 시행자가 파산을 맞으면 토지 이동 신청을 못 하겠죠? 그런 때는 소유자가 절대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주택 사업을 보증한 대한주택보증보험 보증한자나 그 아파트 분양받았던 입주 예정자 이 사람들이 토지 이동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동주택 건설 사업일 때만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공동주택 건설 사업에서 분양률이 떨어져 갖고 사업 시행자가 부도 파산을 맞았다. 그럴 때는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 신청을 못할 때는 그 공동주택을 보증했던 대한주택보증보험이나 그 아파트 분양을 받았던 입주 예정자가 시군구청에 들어가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였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1번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 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신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에이, 너무 쉽긴 했다. 이거. 착수 변경 완료 신고 누구한테 해야 됨? 지적소관청이지 어떻게 시도지사한테 신고해. 자, 1번 정답은 너무 쉽게 나왔고 신고기 너무 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변경 신고가 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맞죠? 소유자가 못하니까. 3번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 이동은 형질 변경의 공사가 준공된 때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5. 4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착수 변경 완료 사실 신고를 15일 보이시죠? 5번 주택건설 사업 파산 맞았대요 시행자가. 그러면 대한주택보증보험이나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 신청 5 됐습니다. 45번 토지 이동에 따른 지역구 정리 시 단답이죠. 이동사유 완성 시 4번. 그 다음에 46번 47번 문제. 두 문제는 자 어떤 주제였냐면은 요겁니다. 자 토지 이동 신청은 누가 해야 되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지금 봤듯이 소유자가 신청 못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뭐를 배웠어요? 특례라고 배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이 주제는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는 걸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대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법에서는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4가지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법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에 정하고 있는 4가지 대위 신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 찾아보라는 패턴의 형태입니다. 46번, 47번 똑같은 문제인데 한 문제만 해결해 볼게요. 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 되겠지. 46번 제가 해결해 드리면 47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거. 자, 1번 공공사업일 때는 소유자를 대신하여 누가? 사업 시행자 됐고 5. 2번 국가 지자체가 토지 취득하죠. 그럴 때는 국가 지자체를 대위하여 국가기관 지자체장 5. 3번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일 때는 사업 시행자 대위 신청 또는 관리인 또는 관리인이 대위 신청할 수 있어요. 5번에 따로 나오는구나. 5번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일 때는 사업 시행자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소유자를 대위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3번, 5번 모두 5. 그러면 정답 X가 안 나왔으니까 4번이 틀려야 돼. 채권자 민법 404조 규정에 의해서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죠. 그럼 4번에는 지상권자가 빠져야지 맞잖아요. X 지상권자 빠지면 맞아요. 자 됐습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47번 여러분들이 해결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은 자 이제 이번에는 어떤 문제를 풀어보냐 50번으로 넘어가 보세요. 48번
49번은 여러분들이 푸셔도 될 지문들이고 50번 소유권 정리 옳지 못한 거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50번, 51번 이 두 문제는 다 뭐와 관련된 문제? 50번, 51번, 52번은 지금 다 뭔 주제냐면은 지금 요거 주제예요. 지적 공부 정리할 때 소유자 정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소유자 정리할 때 소유자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 주제입니다. 토지 소유자 정리할 때는요. 지적 공부의 소유자를 갖다가 변경 정리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변경 정리하는 게 아니라 토지대장 처음 만들 때 소유자는 신규 등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신규 등록하는 소유자 정리하는 거. 그러면 이제 가요. 지적공부의 소유자 변경 정리할 때는 대장의 소유자 정리할 때는 당연히 등기자료 넘어와야 소유자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신규 등록한다는 건 땅을 처음 만든다는 거니까 땅을 처음 만들 때는 등기자료라는 게 없잖아. 그러면 아까 기출문제 이거 이미 풀었어요.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아까 요거를 물었었죠. 시군구청장, 지적 소관청이 최초 땅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갖다 지적 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아까 요걸 단답으로 풀어봤었죠.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누가 소유자를 결정합니까? 시, 군, 구청장인데 지적 소관청이라고 용어하셔야 돼요. 지적 소관청이 직접 최초 소유자를 조사 결정. 그럼 지금 문제는 지금 50번하고 51번은 지금 둘 다 이거를 갖다 묻는 문제입니다.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정리하는 거. 단답부터 한번 해결해 볼게요. 51번. 자, 51번 보세요.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걸 증명하거나 그 제공한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음 중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걸 증명하거나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죠. 자, 요거는 다 5개의 단어에 다 등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장난친 거야. 4번 보세요. 등기 신청 접수증은 등기가 났다는 거 증명한다 한 거예요. 등기해달라고 서류 집어넣은 거 증명하는 거예요. 서류 증명하는 거지 등기가 났다는 증명서가 아니잖아. 그럼 나머지 1, 2, 3, 5는 다 등기가 났다고 증명하는 증명서인데 4번은 등기 신청 서류를 집어넣었다는 증명서이기 때문에 4번 정답 이렇게 가는 겁니다. 기출문제였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자 50번 가볼게요. 그러면 소유권 정리 옳지 못한 거. 1. 소유자 변동 등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할 때는 소유자 정리, 소유권 정리 결의서 용어 좀 고쳐주세요. 소유자 정리 결의서. 2번 소유권 변동은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서, 등기상 증명서 등 등기 자료. 등기라는 용어 나왔잖아요. 소유자 변동은 등기 자료로 정리하면 된다. 5. 자, 그다음 3번. 소관청이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불일치를 발견한 때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치에 필요한 신청을 요구하여야 하고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너무 억지로 만들었는데 있다. 지적공부의 소유자가 등기부의 소유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했을 때는 소유자에게 이거 지금 정리하러 올래? 통지해갖고 그 통지받은 소유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도 있도록 돼 있어요. 자, 3번 X. 그 다음에 4.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 정리 누가 조사하여 등록이냐? 지적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이니까 5. 그 다음에 5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토지 표시 일치하지 않으면은 소유자 정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관할 등기관서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지요. 가장 기초적인 법조문 다 냈던 문제였습니다. 기출문제가. 자, 요거는. 자, 됐고요. 자, 교재 넘겨보십시오. 118페이지. 넘겨보시면은 54번 기출문제가 있어요. 자, 54번 기출문제는 여러분들 교재 116페이지 5번에 50번 보세요. 50번에 5번 지문 봤었죠? 50페이지. 116페이지 50번에 5번 문제. 5번 지문. 50번에 5번 지문. 지금 봤었죠? 그거 지문을
118페이지 54번. 독립된 기출문제로 또 출제했어. 그 50번에 5번 지문을 갖다가. 자,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은 지적공부 정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죠.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관할 등기관서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불일치하는 사항을 뭐 해주라 그랬어요? 통지하도록 돼 있죠? 그걸 단답으로 기출문제로 54번 같이 출제한 겁니다. 또. 예. 자, 그럼 갈게요.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할 때 설명. 옳은 거.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2번. 지적공부의 소유자 변경 사실 정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정리해서는 안 되고 관할 등기관서에 뭐 해야 된다? 불일치 통지하여야 한다. 2번 정답. 자, 그 다음에 55번, 56번. 똑같은 문제예요. 등기 촉탁에 관한 문제입니다. 등기 촉탁은 그러면 요거 끝나면 되는 거죠. 어디 있나? 등기 촉탁 이미 다 정리했어요. 뭐 한 때만 등기 촉탁? 토지 표시 변경 등기지야. 촉탁 대상 아닌 거 딱 하나. 요거. 그 다음에 또 뭐 정리한 때는 등기 촉탁 대상 아님. 토지 소유자 정리한 때는 등기 촉탁 대상 아님. 55번 보세요. 등기 촉탁 대상 아닌 거 이렇게 물었으니까 토지 이동 사유 5개 다 해당하나 먼저 보시고. 맞죠? 그런데 아닌 거가 토지 이동 사유 중 등기 촉탁 대상 아닌 거 예외는 딱 하나 법조문밖에 없다 그랬잖아. 신규 등록 1번. 그 다음에 56번 풀어볼게요. 다음 지적소관청의 등기관서에 등기 촉탁 대상 볼 수 없는 거. 1번 토지 이동이죠. 2번 정답. 이거잖아. 등기 촉탁 끝났어요. 자, 넘어가세요. 57번 볼까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정리 통지 틀린 거 X그루래요. 자, 1번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일부에 대한 지번을 변경한 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먼저 봐야지. 승인받는데 지금 뭐에 대해서 승인받는데 지번 변경할 때 승인받아야 되는지 반지축 승인 오죠? 자, 맞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뒤에 볼까요? 그러면 이거 여기 있다. 지번 변경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한 때는 자,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판별할 줄을 아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걸 풀어낼 수가 있죠. 1번 지문을. 지번 변경은 뭐에 해당하는 거? 토지 이동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니까 통지하여야 한다는 당연히 오로 가는 것이죠. 자, 2번 갈게요.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적정리 통지는 지적공부 등록된 날로부터 10일. 이걸 냈구나. 이 숫자 이거 낸 거네 뭐. 지적정리 통지는 등기 촉탁이 필요 없는 경우는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는 위에 거, 등기 촉탁이 필요 없는 경우는 밑에 거죠. 그러면 이번 지금 뭐로 바뀌어요? 만약 7일로 숫자가 바뀌어요. 10자리에 7로 바꾸면 맞는 거지. 그 다음에 3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전부 일부 멸실훼손된 때 자, 복구하죠. 복구한 때는 소유자에게 통지 맞고. 4번 토지 표시 변경 등기 필요한 지적정리 통지는 이건 당연히 위에 거 물으니까 당연히 15일 의칙하고 가면 되는 거겠죠. 뭐. 등기 완료 통지서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됐고. 5번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에 결정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게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 맞고요. 58번 기출문제 볼게요. 26회였던가 요거는 이거 가로넣기 문제네 뭐. 지적정리 통지 등기완료 통지서는 등기완료 등기촉탁이라는 단어 나오면은 며칠? 15. 필요 없는 경우는 7. 그러면은 15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나왔으니까 7부터 들어가야겠네. 7, 15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럼 1번. 자, 그 다음에 자 59, 60 두 문제 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지금 59, 60번은 지금 이거 구분하는 거잖아요. 통지의 대상. 통지 시기는 이제 충분히 봤었고 뭐 할 때 통지하는 거예요? 지적 정리할 때 통지하는 거죠. 이거 통지의 대상 긴 거 아닌 거 변별하는 패턴 문제가 59번, 60번 문제입니다. 한 문제만 해결하고 한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하시면 되겠죠. 뭐. 자, 갑니다. 이거 통지의 대상은 언제 통지하느냐 하면은
언제 통지하도록 돼 있다? 소유자가 모를 때 통지하도록 돼 있어요. 자신의 땅이 지번이, 지목이, 면적이 바뀌는 게 지적정리잖아요. 자신 땅 번지수가 바뀌었는데 자신의 땅의 면적이, 지목이 바뀌었는데 땅 주인은 정작 그거를 모를 때 통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갈게요. 자, 19번, 59번. 자, 1번 아닌 거 찾으래죠. 통지의 대상이 아닌 거 찾으래요. 그러면 자, 1번 법정 대위 신청에 의해서 지적 정리했대. 그럼 땅 주인은 자신의 땅 지번, 지목, 면적 정리된 거 알까 모를까요? 1번 지문 읽어보면 모르죠? 그럼 당연히 통지해 줘야지. 2번 지역공부 복구했대요. 구청이 불이 났고 불 났으면 내 토지 대장이 없어졌을 거 아니요? 그럼 구청에서 그걸 다시 살렸대. 소유자 알까 모를까요? 모르죠? 직권이니까 모르잖아. 3번 등록상 오류를 소유자 신청으로 정정했대. 그럼 정정한 거 본인이 찾아와서 정정해달라 민원 집어넣었잖아. 그러면 알겠죠? 그럼 3번 정답. 4번 자 누가 정리했대요? 직권. 5번 토지표시 변경 등기 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등기 촉탁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소유자에게 통지 사유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아닌 거는 3번 됐습니다. 자, 이제 지적의 파트는 다 끝났고, 이제 지적과 관련된 측량 파트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돼요. 123페이지. 자, 요쪽 지적 측량 파트는, 자, 이제 요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지적 측량 파트 2문제, 3문제 배당되는 파트인데, 지적 측량. 자, 먼저, 지적 측량, 언제 지적 측량해야 되는데, 그걸 지적 측량의 대상이라고 불러요. 이걸 왜 시험에서 그럼 매년 출제했느냐? 지적 측량 대상 사유가 딱 13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13가지 사유에 해당하면은 지적 측량 하여야 하고 13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지적 측량할 필요가 없다. 이거 구별하는 문제 뭐 반드시 주는 주제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지적 측량 구분하고 방법. 자, 독립적인 문제로 출제할 수는 없어요. 지적 측량 2가지로 구분하죠.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그다음에 지적 측량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지적 측량에 사용하는 도구, 기술, 도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법에 몇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지적 측량하도록 되어 있어요. 5가지죠. 평판, 전자평판, 경위, 전파기, 광파기, 위성.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지적 측량 절차 하셔야지 뭐. 한 문제 꼭 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지적 측량, 이 절차, 지적 측량 했더니 측량 결과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적 측량 적부심 청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적부심을 갖다가 심의 의결해 주는 데가 지적위원회라는 데니까 지적위원회라는 데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고. 이런 주제로 세 문제가 배당이 떨어집니다. 자, 이제 하나씩 갑니다. 자, 1번. 지적 측량 설명입니다. 틀린 거 고르래요. 자, 1번. 지적 측량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도면의 경계를 지상에 보관할 목적으로 행한다. 5. 2번. 현황 측량은 도면에 그려져 있는 경계선하고 땅 위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을 때 건축물의 위치를 갖다가 도면의 경계선하고 비교하는 측량을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2번 현황 측량이란 도면상의 경계와 지상 건축물 등의 구조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 5. 3번 합병, 지목 변경, 지번 변경, 지적 공부 복구 등은 측량을 실시하지 않는다. 그럼 3번 지문은 지금 이거 구별하는 주제잖아요. 지적 측량 대상 사유에 해당해, 해당하지 않아. 변별하는 주제죠. 자, 그러면은 3번 보시면 합병 X, 지목 변경 X, 지번 변경 X인데 지적 공부 복구는 측량하여야 한다. 대상 사유 13가지 들어가니까 3번 X. 정답. 4번 지적 측량은 수행자에게 신청해야 된다. 용어 좀 바꿔주세요. 의뢰 신청 자리 의뢰 신청이 어디 있어? 의뢰 이렇게 고치셔야겠고. 5번
지적 측량 결과에 대해서 소유자 등은 지방 지역에 내 지적 측량 적부심 청구할 수 있고, 이거 큰 골격 제가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출제하는 것 같으네. 지적위원회에서 적부심 청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됐고.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다음 중 지적 측량 규정에 따라 측량하지 아니하고도 지적 공부 등록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이걸 묻는 거잖아요. 지적 측량 대상 13가지 해당해, 해당하지 않아, 변별하는 주제죠. 자, 1번 갑니다. 두 필지 이상 나누어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분할. 5. 2번 복구 보이시죠? 5잖아요. 3번 신규 등록 보이실 것 같고, 4번 토지구획 정리 사업 보이시죠? 5번 합병 보이시죠? 그럼 정답은 5번 이렇게 가는 거죠. 한 두세 번 연습해보면 돼요. 3번 또 연습해볼까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 측량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거기 밑에 해설에 나올 거예요. 자, 해설 여러분 참고해서 보세요. 제가 그걸 짚어드리는 게 아닐 거예요. 평소 이론 수업 시간에 배웠으니까. 13가지의 지적 측량해야 될 사유, 그거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변별력 문제. 자, 그럼 문제를 지적합니다. 아닌 거 1. 측량 성과 검사하는 경우 5. 2. 경계점을 지상 복원 5. 3번 지상 건축물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 표시하기 필요한 경우 5. 4. 위성 기준점, 공공 기준점 설치 X. 그럼 4번은 왜 X냐? 지적 기준점을 설치해야 지적 측량 대상이잖아요. 위성 기준점과 공공 기준점은 지적 기준점이다, 지적 기준점이 아니다. 지적 기준점이 아니죠. 그럼 만약에 그 자리에 지적 삼각점을 설치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지적 측량 5가 되는 거죠. 지적 도근점을 설치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도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4번은 왜 지적 측량이 X냐면은 위성 기준점하고 공공 기준점은 지적 기준점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4번 X 정답. 5번 토지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 측량 5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현황 측량 좀 전 문제에서 이미 설명을 하고 넘어왔으니까 그걸 또 단답으로 묻는 문제예요. 현황 측량은 도면의 경계선하고 땅 위의 건축물의 위치를 비교하는 측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지문이 나와 있나 보세요. 도면의 경계선하고 땅 위의 건축물의 위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나와 있는 거. 1번 보이세요? 2번 볼까요? 2번은 뭔 거 같지? 신규 등록. 3번은 분할. 4번은 검사 측량. 5번은 경계 복원 측량. 이런 식으로 읽어나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요것도 수정할 게 있어요. 4번 대행법인 자리를 지우셔야죠. 지적 측량 수행자 이렇게 고쳐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대행법인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떨어졌기 때문에 없어졌지요. 지적 측량 수행자.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6번도 중개사 기출문제인데 단답이에요. 부동산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이 요청한 매도인이 매매 대상 토지의 지적 공부상의 경계를 지상에 확인시켜주고 싶대. 의뢰해야 될 측량은 땅 위에 내 땅 담장이 어디까지 담장을 좀 설치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담장 설치할 때 좀 측량해갖고 위치 좀 잡아주세요. 그거 요구하는 걸 경계 복원 측량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단답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거예요. 3번. 자, 됐고요. 그 다음에 7번, 8번 계속 똑같은 거 자꾸 연습하는데 한 문제만 해볼게요. 7번은 여러분들 연습하시기 바라고 8번 연습해 볼게요. 7번도 기출문제, 8번 기출문제인데 8번 기출문제 하기라고 7번에 여러분들이 해결해 보세요. 8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측량을 실시. 보이시죠? 뭐를 물어야 되는지를 찾아요. 지적 측량 실시 사유법에 13가지에 틀린 거 쓰니까 해당하지 않는 거 찾아. 이렇게 읽어나가면 되는 거죠. 1번 지적 재조사 사업 5. 2번 검사 5. 3번 X 연속 지적도 작성할 때는 측량이 필요가 없지요. 연속 지적도 여러분들 뭔지 모르시면은 연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다음이나 네이버에 지도 들어가죠. 길찾기 지도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 그거 확대해 놓은 게 연속 지적도야. 그거 작성할 때는 절대 측량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은 현황 측량이잖아. 5번 무슨 측량이라고 하고 5번 써볼 줄 아는 게 시험 문제는 독립적으로 나왔어요. 5번도. 5번을 무슨 측량이라고 할까? 지적 측량 대상 사유는 맞아. 문제는 거기까지 알아서는 안 돼요. 무슨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지 아셔야 되는데.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자, 그 다음에 넘겨볼까요? 10번 안 할게요, 이제. 지금 7문제 연습했는데 또 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해결, 여러분한테 맡길 건 맡길게. 자, 그 다음에 11번. 지적 측량 두 가지로 구분하죠. 용어, 기초 측량, 세부 측량. 4번. 그 다음에 12번. 지적 측량 방법 찾으래요. 아닌 거. 지적 측량 방법 다시 한번. 평판, 전자평판, 경위, 전광, 파기, 사진, 위성. 아닌 거 단어 찾으래요. 몇 번 있나? 2번.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은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하면은 자, 132페이지에 25의 기출 문제. 이 정도는 보셔야지. 그 앞에는 지금 너무 수준 나서 여러분들한테 맡길게. 14번부터 17번까지는. 자, 18번. 기출 문제가 조금 수준이 있으니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 측량, 의뢰 설명. 틀린 거. 자, 요거는 지금 이쪽 주제. 요거요. 지적 측량 절차. 자, 갑니다. 지적 측량 하고자 하는 때는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자, 누구한테 측량 의뢰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누구한테 측량 의뢰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은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자, 수행자 첫 번째 유자를 시험 문제 첫 번째 냈습니다. 소유자 이해관계는 지적 측량 실시해야 될 사유가 생기면 지적소관청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X가 된다는 거죠. 누구한테 의뢰? 수행자. 자, 두 번째 수행자는 의뢰 들어오면은 수행 계획서라는 것을 갖다가 지적 소관청에 제출해야죠. 수행 계획서를 갖다가 며칠 내에 제출합니까? 요걸 시험에서 냈었죠. 그 다음 날. 의뢰받은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행자가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수행 계획서에 적어낸 날짜에 현지 땅에 이제 나가서 지적 측량을 이제 하면 되는 것이죠. 요거 측량하면은 자, 며칠 내에 측량하도록 돼 있음? 5일. 그러면 측량 성과를 갖다가 자, 제출해야 돼요. 누구한테 제출해야 돼요? 지적 소관청에 제출해서 뭐를 맡아야 돼? 검사 측량을 맡아야죠. 지적 소관청은 자, 측량 성과가 제출이 되면 검사 측량 며칠 내에 하도록 돼 있음? 4일 내에. 자, 단 이게 또 시험에서 나왔었죠. 측량 성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검사 측량 면제받는 사유가 있어요. 지금 면제받는 사유가 두 가지가 있죠. 경계 보건 측량 성과하고 지적 현황 측량 성과는 검사 받는다, 검사 면제된다, 면제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측량 성과 반드시 검사 측량 거쳐야 된다는 거. 그러면 측량 기간 5일, 검사 측량 기간 4일. 그러면 총 측량 기간이 9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9일 내에 측량하는 게 원칙인데 이 9일 내에 측량하지 아니하고 자, 소유자가 측량 의뢰하면서 수행자 측량 기간을 의뢰를 갖다 합의할 수가 있어요. 합의한 때는 합의 기간으로 본다 법에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럼 합의한 때는 합의 기간에 4분의 3, 4분의 1 이걸 아셔야죠. 4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간주한다 법에서 이렇게 돼 있고. 자, 하나 더 마무리. 지적 측량
5일 내에 하려고 했는데 지적 기준점이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설치하고자 하는 지적 기준점의 개수만큼의 일수를 가산하도록 돼 있죠. 자, 갑니다. 15점까지는 며칠을 가산? 15점까지는 4일. 15점을 초과하는 때는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마다 1일씩을 가산 작업. 요까지가 가장 기초적인 얘기들이니까 이제 요 얘기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문제 읽으셔야 이제 지문이 보이겠지요. 18번. 소유자 분할하는 경우 지적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 의뢰해야 된다. 5. 분할 지적 측량 실시 사유 13가지에 들어가.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한테 의뢰하느냐면 수행자에게 의뢰하는 거야. 5. 2. 지적 측량 의뢰하려는 자는 의뢰서,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행자에게 제출하면 되고. 5. 3. 수행자는 측량 의뢰 받으면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수수료를 적은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 소관청에 제출. 5. 그 다음에 4. 기준점 설치 안 하고 측량 또는 검사할 때 지적 측량의 기간은 5일, 검사기간 4일. 5번. 네, 정답 X가 나오나 볼게요. 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한 때는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에 맞구나. X가 되는구나. 5분의 3이 아니라 4분의 3. 전체 기간에 5분의 2가 아니라 4분의 1은 측량 검사 기간으로 본다. 이렇게 돼야 맞을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20번. 이 기출문제는 뭐였냐면 이것도 기출이에요. 저 숫자 놓는 거. 갈게요. 기간 옳은 거 1. 측량 기간은 5. 1. 검사 기간은 4. 다만 기준점 설치할 때 측량 검사하는 경우 15점 이하까지는 4일. 오케이. 15점을 초과한 때는 4일에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마다 1일.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면은 정리됐나? 감수 봐. 기억 5, 니은 4. 그 다음에 디귿번 4점. 5, 4, 4점 나오는 게 몇 번 있나? 5, 4, 4점. 5, 4, 4점. 3번하고 4번이네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마지막 리을 미음을 집어넣어야 3번이 정답인지 4번이 정답인지 확인돼요. 전체 기간에 리을 4분의 3. 3번 정답 나왔다. 그 다음에 뒤에는 맨 끝에는 4분의 1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3번. 자, 넘겨보세요. 22번 해볼까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해갖고 토지 분할을 위한 측량 및 검사기간 합쳐 20일로 정했대요. 그러면 합의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측량기간, 합의기간으로 본다. 20일로 본다죠? 그럼 그 중에 4분의 3을 쪼개면은 측량기간이고 검사기간을 물었으니까 4분의 1. 그러면 20 곱하기 4분의 1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러면 며칠? 5일. 1번. 자, 그 다음에 23번. 수행자가 실시한 측량 성과 시장, 도지사, 대도시 시장,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 성과 검사 받지 않아도 검사 면제 2가지 빨간 거 했었죠? 뭐가 면제? 현황 측량, 경계, 보건 측량. 단답으로 찾으라는 거죠. 있나요? 2번 있다. 2번 정답. 자, 넘겨보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은 잠깐 여러분들 26번, 27번, 28번 3개 문제는 여러분들 풀지 마세요. 보지도 마세요. 시험 대상 아닌 걸 갖다고 집어넣은 게 있어요. 종전의 시험 대상에서 빠져버린 주제들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26, 27, 28번은 여러분 시험 대상 아니니까 그거는 제끼세요. 보지도 마세요. 139페이지. 자, 이제 이쪽은 지적위원회 쪽이구나. 이제 마무리 쪽 들어가요. 이제 총 마무리. 자, 지적위원회 쪽을 푼다는 건 당연히 지적측량 적부심 절차와 지적위원회 이 2가지 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 주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갑니다. 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심의 의결상 아닌 거 29번 이렇게 물었어요. 자, 요거는 자 보시면 4번 보이세요? 축적변경이라는 단어 나오면 축적변경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이지 중앙지적위원회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이렇게 단어 찾으시면 돼요. 자, 별거 아니고.
자, 그 다음에 30번 그럼 기출 문제 볼게요. 지방지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옳은 거 이렇게 물었죠. 자, 이제 요거는 뭐를 구별하시냐면은, 자, 요거를 구별하시면 풀 수가 있어요. 적부심이라는 게 있고 재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다시 제자는 어디서 하는 거냐면 중앙지적위원회. 그럼 적부심은 어디서? 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라면 다시 심의 의결하는 것은 지방지적위원회가 아니라 어디요? 중앙지적위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지적위원회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지방지적위원회하고 중앙지적위원회인데 밑에가 지방 쪽이고 위에가 중앙 쪽이라면은 다시 하는 것이 밑에 쪽에서 하겠어요? 다시 하는 것은 위에 쪽에서 하겠어요? 다시 하는 건 당연히 위에 쪽에서 하잖아.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가 하는 유일한 업무가 뭐냐면 지적 측량 적부심 심의 의결 사항이 지방지적위원회가 유일하게 하는 업무이고 나머지 모든 업무는 다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자,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 업무 물으라는 거니까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다 중앙지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31번. 많이 또 미시적으로 물었어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 회의 등 설명. 자, 가볼게요. 1. 위원장, 국토교통부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그 밑에 과장이지 뭐, 국장 밑에 과장이 부위원장. 그 다음에 2. 중앙지적위원회 관계위원회 출석 의견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 조사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 갖고 5명에서 10명이네. 4번 과찬이에요. 과출과찬이라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모든 의결 정성수의 원칙입니다. 5번 정답 나왔네. 이걸 숫자로 물었어요. 회의 소집하라고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서면 통지해야 될 거 아니야. 며칠 날 회의 있으니까 와. 그 서면 통지를 회의 개시 전 5일 전까지. 며칠 전까지 서면 통지? 5일 전. 너무 쪼잔한 거 아니야, 이런 거 내면. 그런데 숫자 나오는 건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말씀, 숫자 나오는 거는 문제 오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불문하고 출제원들이 다 좋아한다고 생각하시고 숫자를 봐주시라 그랬죠. 쪼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안 봐주시지 말고. 자, 그 다음에 32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소유자, 이해관계인, 수행자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적 측량 적부심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는, 너무 쉽게 물었다 이건 또. 무슨 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어려운 건 지방지적위원회. 2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34번, 35번, 36번, 37번 세 문제는 다 뭐와 관련된 문제냐면 요거. 적부심, 이거 절차 문제. 지적 측량 적부심 절차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적부심 절차 이렇게 나가죠. 자,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 측량 수행자는 적부심 청구를 갖다가 자, 누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해야 되느냐? 시, 도, 지사를 거쳐서 누구에게?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빠지면 절대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거쳐?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역위원회 가야지 다이렉트로 직접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도지사 거쳐 지방지역위원회 적부심 청구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숫자 집어넣기 작업하셔야 돼요. 그러면 소유자 이해관계인 수행자는 적부심 청구서를 여기다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시도지사에게. 그럼 시도지사는 그 안건을 검토하는데 장고를 갖다가 때리는 기간을 법에서 정해놨어. 며칠만 장고 때려? 30일 이내에 장고 때려. 자, 그러면 시도지사는 지방지역에는 며칠 내에 해부해야 된다? 30일 이내에 해부해야 돼요. 장고 계속 때릴 수가 없어요.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30일.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회의 소집될 거 아니에요? 그럼 회의 소집되면은 지방지역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야죠. 며칠 내 심의 의결? 60일. 며칠? 60일. 단 한 번에 한해서 30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지방지역위원회 심의 의결 내렸으면 의결서를 갖다 시도지사에게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시도지사는 의결 결과를 시도지사는 의결서가 송부돼서 날라왔죠. 그럼 의결 결과 내용을 갖다가 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결 결과 내용을 통지해주면 되죠. 이거 며칠 내에 시도지사 통지하라느냐? 7일 내. 그럼 마무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은 적부심 의결 결과에 대해서 불복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불복 신청하는 걸 재심 청구라고 해요. 재심 청구는 마지막 숫자예요. 법전에 나오는 90일. 며칠 내 재심 청구? 90일. 그러면 자, 지적에서 90이라는 숫자 나오는 게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바다 90. 재심 청구 90. 90 숫자 나오는 데가 딱 두 군데가 있어요. 지적에서.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90.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적부심, 재심 청구 며칠? 90. 이 정도 아시면 이제 문제 읽어 나갈 수 있는 정도는 돼요. 예, 자, 갈게요. 자, 우리 35번 해보자. 자, 지적 측량 적부심 틀린 거 1. 적부심 청구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은 30일 내에 지방지역위원회 회부 5. 이렇게 읽어나가면 되겠죠. 2.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안 회부받은 지방지역위원회 회부받은 날부터 60 숫자 보이시죠? 심의의결 5. 3.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는 때는 의결서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국장에게 재심 청구해요. 국장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재심 청구해요. 그렇지, X잖아. 국장에게 재심 청구하는 거 아니야.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어디에? 중앙지적위원회 재심 청구하니까 3번 X 이렇게 가시면 돼요. 4번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적부심 청구인에게 의결 결과 내용 통지 5. 그 다음에 5번 지방지역위원회가 적부심 의결한 때는 의결서 작성해서 시도지사에게 송부하면 되고. 됐습니다. 요 한 문제 정확하게 풀어보시면 36번, 37번 뭐 여러분들 동일하게 나오는 패턴이니까 그거 여러분들한테 해결 맡길게요.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은 145페이지 잠깐 보세요. 145페이지 보칙 단원 있죠? 그 보칙에서는 여러분들 1번 수수료 문제는 안 보셔도 돼요. 수료는 시험 대상 아니니까 2번 마찬가지고 수수료 문제. 3번 수수료 문제 이렇게 다 냈네. 1, 2, 3번은 보지 마시고 4번, 5번, 6번, 7번, 8번 있죠? 이게 여러분들 시험 대상이니까 1, 2, 3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보시기 바라요. 뭐 나머지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까 이거? 그냥 다 하고 말까? 다 해요. 예. 4번 자 승인 나왔어요. 뭐 찾으면 돼요? 반, 지, 충 찾아봐요. 반 있습니까? 반출 몇 번이요? 니은? 나왔다. 지번 변경. 그 다음에 자 축적 변경.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가요. 기간 신규 등록 60 보이시죠? 2번 축적 변경 시행 공고 나면 경계점 표지 설치해야 돼. 며칠? 30일. 5. 3번 분할은 한 필지 일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변경 다르게 된 경우 60일이죠? 됐고 4번 A 틀렸다. 좀 전에 배웠던 거 지적 측량 적부심 심의 의결 30이 들어가야 돼요? 60이 들어가야 돼? 60. 4번 정답. 5번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와 도로 하천 국어 합병할 토지 소유자는 합병 사유 생기면 60. 됐죠? 예, 틀린 거는 4번밖에 없네. 자, 갈게요. 6번 숫자니까 해결해 볼게. 기간 올바른 거 찾으래요. 도시개발사 완료 신고 며칠 내에 해야 될까? 기억력 떠올려 보세요. 제가 판서까지 다 해드렸어요. 이거 좀 전에. 15. 기억 안 나시죠? 판서까지 다 해드렸는데. 통지 지적 정리 후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거 며칠? 15일?
아니지. 15일도 있고 7일도 있잖아. 세모지, 세모. 그러잖아요. 등기관리 통지서 접수했으면은 15일. 등기 촉탁이 필요 없는 경우 7일. 청산금 납부고지 며칠일까요? 20일. 그 다음에 재심 청구 90일. 청산금 이의 신청 1월. 그러면은 확실하게 맞는 거는 몇 번만? 5번만이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됐어요. 이 정도면은 7번, 8번은 여러분들 충분히 해결하셔도 됨.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 지적 여기까지 이제 봤는데 반복하는 방법은 마찬가지예요. 한 문제를 갖다가 쭉 문제풀이 단계에서는 단원별로 적게 보시면 안 돼요. 쭉쭉 크게 큰 범위로 보셔야 돼요. 스케칭하면서 작은 미시적인 문구에 매달리지 말고 큰 범위를 갖다 한 과목을 전체 하루에 한 권씩을 보셔야 됩니다. 전체 과목. 그렇게 해야지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시적으로 부분에 매달리지 말고 공부하실 거. 그거만 좀 강조 드릴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